오늘은 강의하기에 앞서서요, 제 파워쿼리 연구 및 강의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좀 언급을 했으면 합니다. 한가람님과 홍광성님과 김유신님입니다. 이분들은요, 제가 파워쿼리 연구의 한계, 이렇게 데이터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례 부족, 이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연구를 하고요, 같이 토의도 하고요, 영상 제작에 도움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예시는 한가람님께서 먼저 저한테 예시를 보여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그걸 조금 응용을 해서 오늘 연구 예제로 만들었습니다. 강의 예제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표 자체를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매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매출 내역은요, 여기에 담당자 코드가 있어요. F12. F12가 누구지? 여기에 사원 명부가 있어요. 사원 명부에 가보면요, F12가 사원 코드가 있어요. 사원 코드를 찾다 보면은 F12가 있어요. 자, 55번 F12가 있습니다. 이중섭 영업이팀 사원, 이거 돼 있어요. 이름이 누군지 알겠어요. 이름은 알겠고 영업이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맞죠? 매출 내역, 우리가 이거를요 브이로그 함수로 이렇게 사원 명부랑 조인을 해서 이름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파워쿼리로 병합을 통해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원명부표에서 가지고 오는 거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들 때는 주소도 필요하고요. 성별도 필요하고요. 직급도 필요해요. 와, 이렇게 많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쭉쭉쭉쭉 필드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래업체명도 있죠. 현대의 사업자 등록번호도 여기에 알고 싶어요. 어떨 때는. 평상시에는 필요 없는데 한 데이터 가공할 때 10번 중에 한 번은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사업자 전화번호도 있어야 돼요. 이메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표가 어떻게 됩니까? 덕지덕지 커지겠죠? 필드가 쭉쭉쭉쭉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표랑 조인하고 이 표랑 조인하고 이 표랑 조인하고 표를요, 저는 한 뭐 4-5개까지 조인하고 해본 적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표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담당자가 F10이죠. 여기에 사원 정보가 이중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있지? 지금 삭제를 미리 할게요. 아까 제가 해본다고. 여기서 사원 정보에서 여기서 여기 뭐가 이상한 게 있어요.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 이중섭, 성명, 부서, 직위, 성별, 나이 다 나옵니다. 우와, 다 나와요. 더군다나 여기서요, 자, 입사일자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입사일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와, 나와요. 여기서 또 한번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서, 성명, 성별했어요. 성별도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옵니다. 여기에 거래처 정보도 나오죠. 현대가 있어요. 여기 현대 있죠. 현대 있어요. 클릭을 했어요. 자, 거래처명 현대, 등록번호 보세요. 등록번호 나오고 대표자명 나오고 주소 나오고 이렇게 이메일 주소 나오고 다 나와요. 당연히 여기서 이메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메일 주소가 나오겠죠. 이렇게 필요할 때만 보고요. 자,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쭉 드래그를 해서 삭제를 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는 아닌 건 확실히 알겠죠? 데이터가 압축이 돼서 표 자체의 내용들이 압축이 돼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쿼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쿼리는요, 일반적인 데이터만 이렇게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테이블 자체, 표 자체를 이렇게 압축을 해서요, 이렇게 데이터를 담아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표를 압축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집어넣는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쿼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쿼리 및 연결을 누르면요, 여기 쿼리 매출 내역 편집이 있는데 이 쿼리의 결과값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빨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명부와 매출 내역이 있죠. 이것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명부와 매출 내역이 있는데, 자, 매출 내역을 하고요. 드래그를 우클릭을 해서 병합을 합니다. 사원명부랑 조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사원명부를 합니다. 여기서 코드끼리 연결을 해야 되겠죠. 클릭 해주고요.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보세요. 테이블, 이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테이블의 내용들이 아예 압축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테이블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요, 얘는 드롭박스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펼치기가 나옵니다. 펼치기, 이렇게 양옆으로 펼치기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표를, 테이블을 압축되어 있는 거를 펼칠 거냐 이 말인 겁니다. 아까 사원명부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원명부의 데이터는 이름도 있었고, 사원 코드도 있었고, 주소도 있었고, 전화번호도 있었고, 입사 일자 이런 것들 다 있었죠. 그런 것들이 여기 압축되어 있는데, 이렇게 펼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제가 말한 것들, 성명, 부서 이런 것들, 직위, 나이, 주소 이런 거 다 있죠. 여기서 어떤 거를 보이게 할 거냐? 처음에는 사원 코드와 성명만 있으면 돼.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 이 과정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펼치기를 해볼게요. 자, 펼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번에는 사원 코드 말고요. 성명, 부서, 직위, 이렇게 필요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잘 나왔어요. 이름, 부서, 직책, 그리고 성별까지 잘 나옵니다. 그런데 표가 길어지죠. 얘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요, 변환에 가서요, 데이터 형식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한가람님, 이거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형식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형식 이름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사원 정보죠. 얘는요, 사원 정보 해서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원 정보가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이상한, 보세요. 이 표가 생기면서 이렇게 사원 정보들이 이렇게 압축이 돼서, 이름을 대표로 해서요, 압축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홈에 가서요, 닫기 및 로드에서요, 그냥 닫기 및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름을 안 바꿨어요. 제가 새로 만든 거니까. 여기 병합 1 나왔죠? 여기에 보세요.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이중섭, 쿼리 사원명부, 성명, 부서, 직위, 성별, 아까 제가 나타나고자 했던 네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쿼리는 압축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을 하는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펼치기 있죠? 그 기호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압축된 걸 펼치는 거와, 그리고 압축되어 있다라는 거를 쿼리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요, 일반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쿼리 자체를 또 데이터로 나중에 또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언젠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